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간밤에 9월 FOMC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상대로 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가 됐습니다. 이 점도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조금은 더 집중한 듯해 보입니다. 상당 기간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면서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섹터별로도 하락이 확인이 됐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까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주 역시나 좀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간밤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1.53%,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이 시각 증시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주까지 좀 약한 흐름을 보였어서 반등을 해줄까 하는 기대감이 잠시 보여졌지만 아직은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8% 하락하며 2,53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도 담아냅니다. 오늘로서 4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면서 2,065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덜어냅니다. 각각 1,803억 원, 28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낙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네요. 1.13% 하락하며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384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로써 5거래일째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604억 원, 70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도 다소 약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서 내 포트를 잘 꾸려볼까요? 저희 오늘은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 사업, 온라인 교육 사업이 좀 힘을 얻고 있다, 기대가 된다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FOMC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어요. 예상대로 나왔는데 립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동결은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금리 인상 한 번 한다는 거 이미 그것도 예상대로 얘기가 나왔고, 자, 내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한 4번 정도 원래 한다 그랬었는데 2번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또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라고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사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서 2번으로 줄이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요. 어쨌든 일단 그거죠. 뭐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더 파월 의장이 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긴축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쪽을 강조를 했다면 좀 더 시장 참여자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제 뉘앙스로 들렸을 텐데 자꾸 금리 인상 얘기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실망 매물이 떨어져서 좀 흔들리지 않았나. 근데 이게 뭐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얘네들이 뭐 금리 인상한다 그랬지 올해, 뭐 금리 인하를 뭐 오래 한다고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 그랬죠.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늘 있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 충격은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럼 미국 시장 얼마나 빠졌나 한번 봅시다.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 열어보면은 나스닥, 다우존스 한 요 정도. 얘네들도 지금 박스권에 머무는 정도의 흐름 정도로, 여기 나스닥은 저점, 어제 여기까지 빠졌고 저점이 일단 있고, 다우존스도 저점이 있고, 뭐 이전에 저점도 있고, 반도체 지수도 전저점. 이제 여기서 더 깨지면은 그러면 나스닥이 저점이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는 게 좋아요. 일본 시장도 많이 안 빠지고 있고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도고 뭐 큰 충격과 폭락과 이런 흐름은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도 코스닥 1,100개 빠지고 그저께도 1,100개 빠지고 하여튼 계속 1,000개씩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고 대부분이 빠지니까 다 개별주, 테마주, 소형주 그걸 저는 잡주라 그러는데 그 시가총액이 작은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이하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어제도 드렸었던 이제 토마토 시스템이 그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아주 소형주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애들이 지금 잘 움직이는 편이고 시장이 어지럽거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일 때에서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소형주라든지 뭐 특정 그래서 어제도 그 초도도치가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왔고 학회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더 뭐 연구 결과 밝혀진 다음에 나중에 진짜인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거 없는데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뭐 작전주, 뭐 소형주,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냥 누가 돈 놓고 땡겨 올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소형주의 테마주 위주로의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장세 흐름이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래요. 시장이 막 초상승장도 아니고 초하락장도 아니다 보니까 박스권장이니까 지금 그냥 테마주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뭐 양자, 암호, 뭐 통신 장비주들 뭐 급등락하고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중성자, 양성자 그 치료제, 치료 그 암 치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모비스가 상한가 간 거 뭐 그 외에는 뭐 일부 게임주들 액터즈 소프트랑 무슨 1,000억 계약을 있어갖고 그래서 그거 급등 나온 거랑 그래서 일부 뭐 이슈대로 뭐 움직이는 뭐 게임주 뭐 카지노 관련주 뭐 몇 개는 있긴 있는데 시장 전체로 볼 때에서는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양봉이 아니잖아요. 지금 차트를 봐도 다 음봉이에요. 이렇게 다 음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목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차트가 빨간색으로 오늘 불기둥을 이렇게 그려놨으면 오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늘 다 밑으로 지금 저점을 깰까 말까 하면서 음봉으로 내려앉고 있죠. 그러면 종목이 오늘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10%씩 빠지는 건 좀 비정상이고 이 정도면은 한 4, 5% 정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종목들이 4, 5%까지는 잘 안 빠질걸요? 한 2%?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지금 오늘 1%도 안 빠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죠. 되게 강하거나 이미 벌써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더 이상은 잘 안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뭐 5% 이상 많이 빠지는 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일 거고 근데 뭐 5% 이상 빠지는 종목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박스권에서 오늘 그냥 버티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가벼운 어제 토마토 시스템처럼 가벼운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쪽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상승장이에요. 그쪽 그러니까 소형주 쪽으로만 딱 떼놓고 보면 걔네들은 상승장 나라에서 지금 주식하는 애들이에요. 마치 일본과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빼놓고 지들끼리만 상승장 누리면서 돈 다 벌었듯이 소형주만 하면은 일본, 미국 뭐 걔네들 부럽지 않습니다.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해서 소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빠르고 그래서 뭐 요즘에 정치 테마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소형주 추천하다 보면은 정치 테마로 엮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테마주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기는 해요. 요즘에 움직이긴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게 소형주들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그런 잡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금액은 작게 해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 뭐 조 단위고 막 10조짜리고 30조라면 뭐 500억을 지르든 100억을 지르든 뭐라고 않겠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정말 작게 해야 돼요. 뭐 50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뭐 10만 원 하든 왜냐면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이 작전주에 휘말리면서 상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그래요. 물론 상패 시즌은 내년 3, 4월 달이지만 그래도 소형주들은 많이 하지 말고 소량만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약세 영향으로 지금 우리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소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 예측되었던 상황인 만큼 이럴 때는 우려감보다는 더 단단한 시장 대응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더 가벼운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YBM넷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 가운데서도 이 온라인 회화, 이 외국어 회화 관련된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확실히 다음 주 이 해외여행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전문가님, YBM넷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시장도 빠지고 음봉이고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일본 시장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제 미국 시장도 빠졌고 그래서 FOMC의 이 충격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 또 다음 주 추석으로 들어가니까 시장이 급등할 뭐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급등하면은 뭐 대형주들과 반도체가 움직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테마주 작은 게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등주 검색기를 열어서 딱 봤어요. 봤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뭐 NE능률, YBM넷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거 가볍죠. 그 NE능률이 차트가 서 있는데 이게 거기서 움직이면 그러면은 YBM넷도 좀 따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은 700억이 안 됩니다. 이제 작은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YBM넷 개별주, 소형주 작은 거 이따 가입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가벼운 소형주로 표적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YBM넷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로보를 공략해봤는데요. 6,050원의 매수가에서 12.07%의 목표가 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PSK홀딩스 28,000원 지점에서 10%의 목표가 힘차게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4,400원의 지점에서 3.98%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덕산 네오룩스를 공략해봤는데 44,000원 지점에서는 3.41%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뉴로메카 39,500원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4,375원의 매수가로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공개해드렸던 소형주 토마토 시스템이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6,530원의 지점에서 23.58% 목표가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85.96%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도 소형주인 가벼운 종목을 공개해드렸는데 토마토 시스템이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지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보유하고 계실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토마토 시스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토마토 시스템 원격 진료 관련주인데 원격 진료 때문에 추천해드렸던 건 아니고 그냥 잡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아서 지금 소형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차트도 여기서 튀질 않으면 그렇다고 뭐 급락할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패턴주로 줬던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요. 어제 여기서 추천해드렸을 거예요. 6,530원. 근데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6,250원. 그러니까 사자마자 마이너스 4%가 났을 거예요.
변동성이 꽤 세죠.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4% 나오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장이 폭락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변동성이 역시 소형주다 보니까 사자마자 마이너스 4% 두들겨 맞았지만 어떻게 돼요?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수익이 나죠. 그리고 아침에서 올라가니까 23.6% 수익이 달성이 됐는데 또 소형주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절반을 팔거나 절반 이상 팔아야 됩니다만 소형주의 특징은 한 번 갔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짝은 그래요. 올해 1월 달서부터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 정도 많이 올라갔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지금장은 비정상적으로 소형주들이 바닥에서 100%, 200%, 300%, 500%, 800%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남겨놓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쨌든 수익은 하루 만에 역시 소형주라서 금방금방 올라오는 특징 잘 가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어제는 1,000억이 안 됐는데 오늘 23% 올라가서 1,100억이 돼버렸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YBM넷. 자, 매수 가격, 현재 가격 4,150원 매수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들어가자마자 어제 토마토 시스템처럼 마이너스 4%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소형주들은 원래 심해요. 근데 얘는 걔보다는 조금 밑에 있죠. 얘는 좀 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줬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얘가 더 세요. 뭐 10% 정도는 금방 떨어지고 20%, 30% 금방 떨어집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근데 YBM넷은 별로 그렇게 크게 떨어질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4,150원에 사라 그랬죠. 가격이 들어왔을 거고 현재 가격 4,150원에 샀으면 가지고 있다가 휙 튀면 간이 작은 사람들은 매도하면 돼요. 그리고 죽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던지면 되는데 뭐 바닥에 있어서 크게 빠질 자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소형주 얘는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663억 정도니까 절대 큰 금액 들어가지 말고요. 작은 금액으로. 제가 이게 시가총액이 한 4천억, 6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사도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1억 정도는 기본으로 살 수 있고 6천억 정도 되면. 시가총액은 6천억, 5천억 되면 뭐 1억, 2억 사는 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고 1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면 뭐 10억이 뭐예요? 뭐 50억, 100억 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 600억 이렇게 작게 되는 것들은 많이 샀다가 나중에 정말 재수없어서 상패당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얘는 상패는 안 당하겠죠. YBM넷. 얘는 상패는 안 당하겠지만 원래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소형으로 작은 금액으로 그냥 매매 정도만 잘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개별주, 소형주 이런 테마주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 테마 시리즈를 어제에 이어서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착안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YBM넷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YBM넷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4,1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가벼운 소형주인 만큼 조금 더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로봇 관련주인 라운테크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흥행 기대감에 같이 좀 집중을 받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는 결정을 보였고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9,910원에 5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지만 요즘 로봇주 그렇게 큰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중이 좀 높으셔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라운테크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라운테크 가지고 갈 만은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이래서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만약 지수가 미국 시장이 어제 한 4%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가 오늘 한 3% 코스피 3% 코스닥이 한 5% 폭등했으면 라운테크나 20% 폭등했겠죠.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지금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를 보면요. 차트는 일단 전저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일단 여기만 잘 지지만 해주면 돼요. 매수 가격이 뭐 15,000원이 아니고 여기 뭐 10,000원 근처인 9,910원이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왜 안 움직이는지는 지수가 2,700으로 갔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그때서는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종목 아무 문제 없어요. 2,700 아직 돌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700 가면 수익이 좀 나겠죠. 근데 지금 지수가 2,700을 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전저점까지도 내일 한번 더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오니까 이 라운테크도 계속 지수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더 떨어뜨려 볼까 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FOMC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한 번 더 흔들리면 9,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견뎌내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미코 바이오메드요. 미코 바이오메드. 네. 미코 바이오메드. 오늘 아침에 좀 세게 움직였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8,7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8,700원의 비중 20%. 이게 오래됐어요. 작년에 사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네. 물타기 해놔갖고 이만큼 됐어요. 그래도 근데 올해 근데 수익이 한번 났었었네요 중간에. 근데 몰랐어요, 그거를. 그건 모르셨고 자 한번 차트를 네. 볼게요. 차트 보니까 올해 10,000원 근처까지 한번 가서 10,000원 돌파했었었네, 그렇죠? 4월 17일 날. 근데 이때 못 파시고 다시 또 내려와 버렸고 네. 지금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차트를 볼 때는 이제 바닥을 다 다지고 거래도 실리고 해서 지금 일부 제약주들은 잘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얘는 다시 또 올라오면서 9,000원, 10,000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 네. 금액은 그럼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네. 그래도 시간이 뭐 1년, 2년 걸리더라도 10,000원 이상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만 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YBM넷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4,15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4,15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주인 만큼 작은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차분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지금 우리 양시장의 이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하방 압력
실현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이면서 2,53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역시나 좀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43%, 2.20%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배터리 점유업체 세계 2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낙폭을 보이면서 48만 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1% 가까운 1%가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5% 하락하며 8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어제 시장 안에서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1.89% 상승하면서 다시금 황제주로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97만 1,000원 보여지면서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DX, LNF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1.71%의 낙폭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도 개장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 바닥을 못 치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막 폭락할 때는 하루에도 3%씩 빠지고 5%씩 빠지고 그것보다는 좀 나은데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우리가 권투에서 자꾸 잽을 맞다 보면 얼굴이 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잽을 맞으면 그것도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계속 좀 뚫겨 맞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좀 제대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흐름은 안 좋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 잠깐 보면 계속 밀리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계속 밀리고 이걸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 그러니까 밀리는 거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혼자 못 돌려요. 미국이 반등 나와야 되고 일본 시장이 또다시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야 돌리는 데서 오늘은 글렀죠. 그렇죠? 오늘은 글렀고 미국 시장 어제 빠졌고 일본 시장도 지금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일본 시장도 0.78% 빠지죠. 이러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이런 약세 속에서 머무르는 시장이 될 텐데 자,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중소형주라 그랬죠. 아니, 소형주라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종목을 4가지를 뽑았었어요. 급등주 검색기에 소형주들이 4가지가 뽑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YBM 넷이고요. 그리고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회원들한테만 얘기했던 건데 추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소형주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움직인다 해서 종목 4개가 있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천기계였던 거고. 그래서 화천기계 아침에서는 3%밖에 안 움직였어요. 지금 12% 움직이죠. 그럼 시가총액 얼마냐? 전일 794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이 뭐 여기저기 엮이죠. 뭐 정치 테마에도 엮이고 무슨 뭐에도 엮이고 뭐 자동차 부품주로 움직이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 아침에 보니까 나쁘진 않던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래서 그렇지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 아마 자동차 부품주든 조선주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주든 아니면은 반도체든 아니면 뭐 화장품주든 왜냐면 이제 중국도 이제 휴장이 지금 좀 기니까 우리나라 추석 있듯이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여주고 좀 정상적인 좀 테마주들 좀 시가총이 좀 되는 애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들로 그래서 이런 식에 있는 바닥에 근데 오늘 천양봉에 일단 모양이 이쁘죠. 천양봉에 거래가 실리고 있으니까 돌파할 것 같은 모양을 그려주니까 그래서 화천기계 그래서 급등주 검색기에 지금도 지금 떠 있어요. 급등주 검색에 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거 돌파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저렇게 잘 보시면 되고 이런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YBM 넷도 지금 안 빠지죠. 웬만하면 소형주인데 장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흔들리면은 원래 소형주들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제일 많이 빠져요. 정상적으로 무거운 애들 한 5% 빠질 때 소형주들은 15% 빠지고 막 2배, 3배 이상 더 빠지고 그러는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냥 중소형주들이 강하고 잘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시원스럽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 중소형주들만 지금 흐름들이 양호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오후장에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양호합니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서 차분히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인 NP입니다. 이 NP 최근에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진출에 좀 소식을 전하면서 기대감이 같이 보여졌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4,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4,100원에 10원. 이제 차트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갔으면 반등도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을 확실하게 주려는 의도보다는 들어놓고 패고 들어놓고 패고 들어놓고 또 패고 하면서 계속 저점을 내리려는 의도가 좀 보여요. 자, 아까 전에 봤었던 화천기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도 소형주입니다. 1,300억짜리 종목이고요. 화천기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어도 계속 땅굴을 계속 파면 안 되고요. 좀 들어준 흐름들이 있어야 돼요. 들어준 흐름들. YBM넷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것도 과거 1,500원짜리 종목이 14,800원 갔으니까 거의 900% 넘게 올라갔다가 한 2년, 3년 동안 바닥을 다지고 내려온 종목인데 뭔가 좀 들어주는 느낌의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줬다가 패더라도 뭐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자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쨌든 일으켜 세울 때 뭔가 사람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해야 이게 사람이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근데 일으켜 놨는데 아주 기절해서 냅두면 그냥 바로 곤두박질하고 그럼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느낌이 지금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에요.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4,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올라와 말이죠. 올라오면 잘라버릴 텐데 안 올라오니까 답답한 정도인데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일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시장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도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근데 또 지금 또 잡주들이 또 잘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가 저는 이거 상패당할 걸로 예상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움직이죠. 에이스테크. 이거 봐봐요. 이게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거래에 실리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좋아서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 적자인데 요즘에 이제 통신장비주들 6G 얘기 나오면서 통신장비주 급등이 나오니까 마지막 휘날레 불꽃 하는 거예요. 되게 상태 안 좋게 빠졌어요. 완전 저점까지 깨지고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일단은 실적이 안 나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올라가요. 상패를 당한다고 해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종목인데 올라가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실적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돈 놓고 땡기는 사람이 갑이에요. 만수르 같은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삼성전자 땡긴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땡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NP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차트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뭐 세력들이 땡겨 올리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래량들을 잘 보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가 되면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고 거래 없이 한 추석 지나고 나서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대충 들어주면 종목 교체를 노리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리드. 솔리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600원에 50%. 6,600원 50%면은 최근에 사셨나 보다, 그렇죠? 어제 샀어요, 어제. 어제? 예. 어제는 사기가 좀 그런 자리인데
자, 한번 차트 한번 그 볼게요. 기업 실적도 좋고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식이 이렇게 쭉 바닥에 깔려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 바닥 어디가 바닥이에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 이거 올라가기 직전에 작대 양봉이 서기 전에 바닥에서 좀 기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지금 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자, 근데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저점은 5,000원, 5,500원에 있고요. 그렇죠? 예. 저점 5,500원에서 5,500원에 있고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의 저점은 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면 싸게 이쪽 부근으로 내려올 때 사면 되는 건데 어제 그냥 올라가니까 일단은 쫓아 들어갔던 건데 일단 저점은 여기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눌리면 더 사세요. 한 6,000원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더 하시고 혹시나 예. 뭐 지금 6G, 양자 뭐 이쪽 관련주들이 좀 힘을 좀 잃는다. 근데 저는 5G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G도 실패했는데 6G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성공할 앞에 거냐? 그 매물대 고점 직전 고점을 뺏기길래 이 매물대를 벗어났나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매물대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예예. 그럼 6,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예. 그래야죠, 뭐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6,500원 뭐 매물대 뚫었는데 그거 뚫었는데 깨지면 뭐예요? 속임수. 왜 속임수 썼어요? 지금처럼 매물을 뚫을 때 단타쟁이들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뚫어놓고 자기네들은 팔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거래가 실리고 윗꼬리가 생겼으니까 세력들은 뚫어놓고 우리는 팔아야지 하고 팔 수 있죠. 그리고 저는 6G가 과연 성공할 거냐라는 부분에 5G도 개인들 뒤통수 쳤단 말이에요. 5G 하면서 개인들한테 요금을 원래 무제한 요금제 45,000원, 56,000원 이렇게 받았었어요. 무제한 요금 4G가. 근데 5G 한다고 통신 요금이 89,000원에서 지금 이제 10만 원 돈 받습니다. 근데 5G가 됐느냐? 속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조사해 보니까 중계기 설치도 안 하고 그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통신비 열심히 받아먹어갖고 그래서 통신사들이 매출이 한 해에 16조에서 24조나 됩니다. 순이익도 조 단위로 받아가요. 그러고 나서 과징금 366억 받았습니다. 돈은 무지하게 벌어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뭐 6G 한다 그래서 사람들 안 믿어요, 사실은. 저도 뭐 6G 한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중계기 설치 안 해놓고 또 과징금 또 300억 내고 또 돈 많이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잠시 동안에 그냥 이슈적인 기대감의 테마라고 보셔야지 얘네들이 진짜로 설치하지 않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5G 때문에 6G가 그렇게 오래 이슈가 될까라는 부분에 그러면 저는 이게 앞으로 간다고 하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간다고 한다라 그러면 5G 할 때에서 중계기 설치 안 했거든요. 기사에 나온 겁니다. 중계 설치도 안 했어요. 그러면 6G에서 진짜로 중계기 설치하고 고객들한테 돈 통신비 받아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투자하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한 3년 뒤에 그게 만약에 확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막 뭐 1기가 받는데 1초 만에 걸리고 막 100기가 받는데 뭐 1분도 안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 정말로 제 핸드폰에 구현이 되고 지금 지금 방송 시청자분들의 그 모든 핸드폰에 다 구현이 되면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높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도 봐요. 근데 그렇게 설치 안 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의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뭐 이번 이슈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한 10,000원까지 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7,000원 말씀드릴게요. 1,000원. 네, 단타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인 솔리드 오늘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잘 지켜보시다가 6,500원을 손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들 하락세입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는 16,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유진 로봇 역시나 이런 하락세에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좀 비싸게 샀죠. 다 올라간 상태에서 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얘는 아주 되게 잘한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얘는 되게 잘한 종목이죠. 유진 로봇은 6,000원대에서 최고의 종목이었어요. 올 여름에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죠.
200%가 올라갔으니까 219% 올라갔으니까 올 여름에 유진 로봇을 공략했던 사람들은 다들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종목인데 그거를 꼭대기에 사니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사서 문제지 얘는 뭐 지금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거고 지금 시장이 FOMC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빠지고 있는 거고 내일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도 조정받으면 9,000원 언저리까지는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어떻게 잘할 건가. 왜냐면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첫 단추를 7,000원에서 끼거나 9,000원에 껴가지고 수익 내고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야지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단추를 켰으니까 다시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추가 매수만 잘하면 나중에 또 다시 또 로봇 이슈가 나오면 조정받으면 또 가겠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올해 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게 별로 안 보이지만 3월 달에 많이 올라갔다가 3개월 동안 다 조정받고 7월 달서부터 움직였던 흐름이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올해 그랬어요. 올해 1월 달서부터 막 챗 GPT로 움직이다가 3월 달에 고점 치고 한 3개월 조정받고 3, 4개월 조정받고 또 급등 나오고 이랬으니까 지금 다시 급등을 하고 정말 빠지면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패턴을 보이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빠지는구나. 그럼 거기서 또 싸게 사면 또 다시 또 1, 2개월 또 급등하는구나.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 올라가고 3, 4개월 빠지고 또 2개월 올라가고 또 3, 4개월 빠지고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잘 하면 또 로봇은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오늘 유진 로봇 좀 높은 매수가를 보유하고 계셔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워낙 좋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강력했던 만큼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조금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잘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를 잘 하셔서 단가 조정 조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조선내화입니다. 조선내화, 뇌화물 이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최근에 올해 인적 분할을 하고 거래가 재개된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0.79%, 0.59%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42,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조선내화.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나 봐요. 차트가 2023년 7월 달서부터 있네요. 42,000원. 신규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차트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금방금방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장이 폭락할 때는 잘 나죠. 장이 폭락할 때는 우리 코로나 때 완전 폭락 나왔잖아요. 그때 단기간에 빠진 게 그것도 단기간에 빠진 게 한 그래도 1, 2주일 정도는 빠졌을 거예요. 1, 2주일 동안 아주 그냥 급락하면서 떨어졌던 게 한 60% 정도 빠진 겁니다. 정말 많이 빠진 애는 70% 정도 빠진 거고. 근데 지금 42,000원인데 그 단기간에 그렇게 빠지지만 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데도 한 두 달 빠졌는데 금방 40%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폭락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뭐 한 달, 두 달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얘는 여기 고점에서는 반토막이 났죠. 74,000원에서는 25,000원이니까 67% 빠진 거고. 그래서 이 차트 착시가 있어서 그래요. 기존에 있던 차트들을 모아놓고 길게 벌 때에서는 잘 안 빠지는데 이렇게 차트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신규주들은 반토막이 잘 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바닥을 잡은 것 같지는 않아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장기 하락할 수도 있고요. 물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반등을 주면 한 3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시장이 좋아서 알아서 올라오든 아니면 종목이 좋아서 알아서 올라오든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손실이 뭐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냥 잘라버리고 기다렸다가 지금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뭐 IT도 많이 빠지면 로봇주도 많이 빠졌고 뭐 많이 빠진 애들 뭐 수두룩하죠. 그럼 단타 칠 종목이 많으니까 5%밖에 안 끼었으면 현금화 했다가 시장이 반등 나오는 날, 미국 시장이 급등 나오는 날 들어가서 단타 치면 5%, 10%는 금방 먹으니까 하면 되는데 손실이 40%가 넘어갑니다. 기다려야 돼요. 들어 올릴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조선매와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고려해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지금처럼 추가 상담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LB세미콘입니다. 최근에 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 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LB세미콘은 무엇보다 저희가 방송 중에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참 매수가가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7,51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매수가라면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트도 모양이 안 좋고 저점이 깨지 말아야 되는데 깨졌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LB세미콘 지금 저점이 여기가 이틀 전에 깨졌거든요. 여기 이틀 전에 깨졌다는 것은 이게 하락엔자로도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암시를 해요. 하락엔자면은 대충 저점도 깨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5,000원 초반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5,000원 초반이면 지금보다 20%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전저점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약해서 갖고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도 이렇게 지금 깨질 것 같은 모양을 그리고 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20% 더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싹 다 약하고 물론 이제 이게 극적 호재가 터지면 바로 양봉이 나오면 얘기는 바뀌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모양을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LB세미콘 어디로 갈 거냐? 저는 5,000원으로 20% 30% 박살나고 싶어요라고 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너 빠진다 그랬는데 왜 올라가니?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7,000원을 돌파를 하면 근데 얘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올 거면 이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장대 불기둥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주성엔진부터 해서 다른 애들도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15% 20% 다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으면 얘도 7,000원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쟤네들도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얘도 그런 흐름이 안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뭔가 큰 호재,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유예 기간을 해주는데 그냥 다 풀어주게 돼. 그러면은 그런 호재로 반도체주들이 급반등을 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든가.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반도체주들은 줄줄줄 시장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5,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한 20, 30% 더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런 호재가 나올 때까지 추가 매수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하여튼 지금 차트는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지금 좋지 않아요. 다 상태 안 좋습니다. 상태 안 좋으니까 비중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줄이면 되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비중이 한 50% 그러면 절반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LB세미콘 지금 시점에서 20-30%가량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료 관련주인 조비입니다. 최근에 요소수 대란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해당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5,12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락세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요소수 관련주들이 이슈가 탁 꺼지면서 다들 이게 떨어져서 그런데 그래도 차트는 괜찮네요. 뭐가 괜찮냐면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잖아요. 자, 차트를 보면 전저점 자리를 여기를 지지를 해주죠.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도 지지하고 두 개가 지지하니까 15,200원에 물린 거는 그냥 갖고 있어 보시고 요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손절이 좀 필요하지만 웬만하면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하고 다시 양봉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들어주면 빠져나오는 얘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얘도 잡주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애들이. 변동성도 심해요.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자 봐봐. 움직일 때는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움직일 때는 30% 움직였다가 떨어질 때도 20% 30% 다 떨어지고 올라갈 때 또 20% 30% 다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고 그래서 변동성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15,200원은 지난번처럼 움직이면 또 한 방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전저점 자리 13,000원 자리랑 13,500원 자리 두 자리만 안 깨지면 보유해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FOMC 충격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을 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우리나라가 더 충격인 것 같아요. 좀 잘 참아보시고 만약에 내일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또 급반전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는 거를 권유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스권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 패턴주 매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YBM 넷입니다. 이 온라인 외국어 교육업체 기대감도 있지만 오늘 약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중소형주 움직임이 확인되는 만큼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